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름은 들어봤지만 막상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동작하고 어디에 쓰이며 정말 가지고만 있어도 이자를 주는 건지 이 영상 하나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핵심 궁금증을 모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심상치 않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규제, 기술, 정치, 그리고 금융의 교차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기초 통화로 자리 잡고 있죠. 그 본질과 구조,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현실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 달 동안 사용된 스테이블 코인 지갑만 3,310만 개, 30일 평균 결제 송금 규모는 무려 2조 달러를 돌파했죠. 비자 결제 규모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결제와 디지털 송금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송금, 디파이 거래, 기관 간 청산까지 활용 영역은 금융 전반으로 확산 중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한국에서도 규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준을 50억에서 5억으로 완화한 법안을 발의했고,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며 제도권 금융과의 균형 문제를 논의 중이죠. 이처럼 지금 전 세계는 누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통제할 것인가를 두고 조용하지만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스테이블 코인이 꼭 필요한 걸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도 거래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처음 던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가치의 안정성, 즉 변동성 회피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자산으로는 훌륭할 수 있지만 가격이 급격히 오르내리기 때문에 일상적인 결제, 급여 지급, 정산 용도로는 부적합하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에 1대1로 고정되어 있어 해외 송금, 온체인 결제, 금융 청산 등에서 안정된 디지털 현금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 즉 디파이의 대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을 기초 통화로 삼습니다. 대출, 유동성 공급, 파생 상품 거래, 모두가 이 디지털 달러 위에서 이루어지죠. 요약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자산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통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테더 USD나 서클 USD에 진짜 달러가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로 고정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실제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관합니다. 이걸 패깅이라고 부르죠. 이 준비금의 구성은 다양합니다. 현금, 미국 국채, 머니마켓 펀드처럼 안정적인 자산이 기본이고, 과거에는 일부 기업 어음이나 담보대출로도 운영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투명성입니다. 서클 USD는 자산 구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회계 감사를 받는 반면, 테더 USD는 한때 불투명성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국채 중심으로 개선된 상황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유통 중인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그 수량과 동일한 자산이 1대1로 백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디패깅, 즉 1달러에서 벗어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즉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는 발행량은 준비금의 투명성 위에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지면 가치는 곧장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루나와 USD의 붕괴죠.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담보형, 알고리즘형, 그리고 하이브리드형입니다. 먼저 서클 USD나 테더 USD처럼 실물 자산을 1대1로 담보하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발행량만큼 실제 자산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반면 루나처럼 담보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가격을 유지하려는 구조는 시장의 신뢰가 흔들릴 경우 매우 취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USD는 시장 신뢰 상실, 대규모 매도, 디패깅, 그리고 붕괴라는 전형적인 붕괴 과정을 밟았죠. 중간 형태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존재합니다. 일부 담보를 확인하되 나머지는 알고리즘으로 조절하는 방식인데, 이 역시 설계와 운용에 따라 안정성과 위험성이 갈립니다. 요약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은 구조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달러와 1대1이라는 말만 믿기보단 무도수로 어떻게 유지되는 패깅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어디에 쓰일까요? 단순히 거래소에만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첫 번째, 글로벌 송금과 결제입니다. 은행 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을 넘는 송금이 가능하죠.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테더 USD가 디지털 달러 대체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파이 활용입니다.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대출, 유동성 공급, 파생 상품 거래 등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금융 기축통화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결제 수단입니다. 일부 웹사이트, 쇼핑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서클 USD나 다이를 상품이나 콘텐츠 결제용 자산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급여와 스테이킹 보상 지급입니다. 블록체인 업계나 프리랜서 플랫폼에서는 직접 스테이블 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죠. 다섯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국가들에선 달러 기반의 자산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기술을 넘어 실제 경제 현장에서 쓰이는 디지털 실물 자산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발행사는 뭘로 돈을 벌까요? 정말 아무 수익도 없이 코인을 찍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스테이블 코인은 거대한 금융 비즈니스입니다. 수익 구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준비금 운용 이자입니다. 사용자가 맡긴 1달러는 대부분 미국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에 투자되어 연 4에서 5%의 수익을 냅니다. 이자는 누구에게 지급될까요? 바로 사용자가 아닌 발행사의 수익으로 귀속됩니다. 둘째는 API 결제 및 인프라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서클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송금 API, 자산 보관 인프라 등을 유료 API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이건 말하자면 디지털 결제망을 B2B로 판매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온체인, 디파이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는 담보이자, 유동성 수수료, 토큰 소각을 통한 가치 관리 등을 통해 온체인상에서 지속적인 수익 흐름을 창출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달러를 디지털로 바꾼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수익 시스템이자 블록체인 기반의 민간 금융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한국에서 써도 되나요? 미국에서는 합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계 주요 국가들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명확히 정립해 가는 중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암호화폐가 아니라 제도권 디지털 자산으로 다뤄지고 있는 거죠. 미국은 클래어리티 액트, 지니어스 액트, 피트 21 등의 입법을 통해 발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히 서클 USD처럼 1대1 준비금과 공개 구조를 갖춘 프로젝트는 조건부 허용하는 방향입니다. 유럽은 한 발 더 나아가 미카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유럽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허가받은 기간만 발행할 수 있고 미등록 발행은 제한됩니다. 한국은 아직 법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디지털 자산법 초안이 2025년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급 준비금 의무화, 발행자 등록 조건 등을 검토 중이며 실제로 거래는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기초통화로 편입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받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CBDC랑 스테이블 코인, 둘 다 디지털 화폐 아니야?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구조부터 철학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발행 주체가 다릅니다. CBDC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발행합니다. 한국은행, 미국 연준 같은 기관이 직접 통제하죠.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기업 또는 다오가 발행합니다. 서클, 메이커다오, 테더가 대표적입니다. 가치 보장 방식도 다릅니다. CBDC는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법정 통화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준비금이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달러에 연동된 가치를 유지합니다. 통제권과 프라이버시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CBDC는 모든 발행, 회수, 사용 내역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온체인 기반, 즉 사용자 선택에 따라 익명성과 투명성 사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DC는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예컨대 금리, 세금, 기본소득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데 쓰일 수가 있죠.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결제 인프라,
탈중앙 금융 생태계에서 실제 경제 수단으로 쓰이는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CBDC는 통제를 위한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은 자유로운 사용을 위한 디지털 달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단지 1달러에 고정된 디지털 코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기존 금융 시스템의 구조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첫째, 은행 없는 송금, 결제 인프라의 실현입니다. 누구나 지갑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든 은행 없이 자산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엔 상상할 수 없던 금융의 탈중앙화입니다. 둘째, 디지털 달러화의 가속입니다. 신흥국가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 통화보다 테더 USD나 서클 USD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선호되고 있으며 달러 패권은 이제 온체인상에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 포용의 확대입니다. 은행 계좌나 통장이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전 세계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넷째, 디파이의 기축 자산화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 생태계에서 대출, 유동성 공급, 파생 상품 거래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금융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클, 테더, 메이커다오와 같은 민간 주체들이 사실상 디지털 중앙은행처럼 기능하며 새로운 금융 권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암호화폐의 변방이 아닙니다.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중심이자 새로운 시대의 통화를 설계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지 가격이 고정된 디지털 코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새로운 금융 구조, 권력 이동, 그리고 통화의 미래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이 디지털 통화를 만들고 통제하며 이익을 얻는지 둘러싼 조용하지만 거대한 전환기입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한다는 건 단지 암호화폐 하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의 금융 문법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지적인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